안녕하세요. 이번 주 마감일인 7일 금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하나의 조그마한 뭐 사건을 보면 어제 뭐 큰 일은 없었고요. 고용 지표 때문에 다들 몸을 사리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 이날 미네소타에서 열린 은행 컨퍼런스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에는 멀었다. 조금 이분 스타일상 이분은 굉장히 도비시한 분인데 일단 비둘기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는 근원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있는 증거를 거의 보지 못했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매파 발언한 거죠. 이것 때문에 어제 시장이 약간 흔들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페드가 연말까지 1.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분도 굉장한 비둘기파예요. 이런 분들이 컨퍼런스 나와가지고 지금 나도 매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기대려고 했던 시장의 심리가 무너진 거죠. 근데 무너졌다고 하기엔 그렇게 크게 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전전날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그거에 대한 흔들림을 주지는 못했고 비둘기적인 분들이 저런 소리를 해서 조금 흔들림이 나왔다. 지금 이제 나올 게 9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이 지표가 남았는데 월가에서 예상은 25만 명입니다. 8월 달에는 신규 고용자 수가 3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적게 보는 거죠. 그러면 고용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만이 나왔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다고 저는 뭐 시장이 환호할진 안 할진 모르겠지만 뭐 실업률도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이 봤을 때는 뭐 실업률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없는 거죠. 고용도 좋지가 않고 그래도 매파적인 발언이나 금리의 인상 속도에 대해서 늦추기가 힘든 게 임금 속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임금 상승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더.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주간 실업 청구 나오는 거 이런 거보다도 임금 상승 속도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더 연준은 볼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네이버에 미국 기준금리라고 치시면요. 지금 3.25예요. 지금 모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2021년에 0.25, 2022년 3월에 0.5.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불과 이번 연도 초에는 0.5였어요. 근데 벌써 3.25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더 올려봤자 1포인트 내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3.25, 3 이렇게 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이미 3%가 넘었고요. 이제 여기서 더 올려봤자 1.25, 1.5 이제 이거 남은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망할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전도표가. 좀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0%나 0.5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제 남은 건 숫자 1입니다. 2도 아니고.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주가의 위치도 이런데. 이게 뭐 난센스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미국의 이제 실제 경제 지표가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연준이 강한 긴축을 했는데도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연준에서는 물가만 싹 도려내는 연착륙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물론 러시아가 핵을 쏜다, 뭐 영국이 망한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부가적인 일도 있지만 일단 이 사단을 만든 것 자체가 이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결자 해지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연착륙이죠. 그거를 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 너무 이렇게 금리 인상이 뭐 지표가 조금 안 나면 흔들린다거나 그래 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큰 틀에서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건. 그리고 점점 지표도 시장 상황에 그 주식 시장 상황에 좋게 만들어 갈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제 미국 시장 하락 소폭 하락한 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강했는데 약간
오전 장중엔 강했습니다. 왜 강했냐면 어제 상당히 이 음봉이 굉장히 셌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제가 마감 시황에 혹시라도 내일 다시 한번 선물해서 1조 3천억을 판 게 문제가 되지만 다시 5천억 정도 들어오면 괜찮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장중에는 5천억이었습니다. 선물이 종가에 던진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조금 외국인 피봇이 나온 거죠 장중에. 그리고 어제 양봉에 대한 힘으로 2차전지라든가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카카오 그룹 때문에 안 좋을 뻔하다가 약간 좋았습니다. 그러다 장 막판에는 나스닥 선물이 흔들리면서 같이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지금 고용지표 나오는 것 때문에 설왕설래 할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징적인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컸던 건 네이버가 아니라 오늘 드디어 난리 났습니다. 제가 항상 문제라고 보시면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대폭락의 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반하라 그랬는데요. 카카오가 종가상 카카오가 7% 빠졌고요. 마이너스. 카뱅이 마이너스 9% 빠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제일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14.41%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자회사 그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거든요. 여기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그래서 더 빠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아무래도 네이버가 빠지는데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복합 다변하게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팼는데, 제 방송을 본 분들이시라면 이래서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PPT를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페이가 무슨 일이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다. 그리고 얘가 상장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번 연휴 때 다시 한번 이 카카오 그룹을 시리즈로 올리려고 하는데, 자기 갈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카카오들은. 오늘 이 하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도 많은데,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는 목표가 15,000원 보는데 이제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게 안타깝습니다. 뭐 카카오라든지. 저는 네이버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네이버는 오늘 네이버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 네이버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지만 카카오는 다릅니다. 단순하게 봐도 네이버는 분할을 시키는 회사가 없어요 자회사를. 따로 인적이든 물적이든. 근데 이 카카오는 아주 시리즈별로, 사실은 이번에 이런 분할에 대해서 시장이 호의적이었다면, 물론 호의적인 게 말이 안 되지만 호의적이었다면 카카오는 분명히 카카오 보험, 카카오 증권 다 상장시켰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으면 뭐 빈 껍데기 되는 거죠. 그것들은 상장 안 시켰지만 또 그 중에 하나인 카카오페이 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나락을 보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주고요. 오늘 또 하나 박살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우리가 알고 있는 폴더블폰 힌지 담당하는 이 파인테크닉스가 오늘 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물론 다른 폴더블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긴. 근데 여기서 이런 데서, 아니면 이런 데서, 이거는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걸 했는데 이게 오늘 재거래되면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를 갔고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인적 불안한 이 파인엠텍, 얘는 오늘 상한가는 아니고요. 10몇 프로까지 갔다가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인적 분할한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지 바이오랑 이지 홀딩스가 있어요. 원래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원래 이지 바이오가 이제 이지 홀딩스로 바뀌고, 거기서 이제 자동사료와 사료 첨가제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한 게 이지 바이오예요. 사료 쪽이 다 이지 바이오 이쪽으로 왔어요. 이지 홀딩스는 지주사가 돼버렸고 이지 바이오는 떨어져 나온 회사가 됐죠. 그러고 나서 올라간 거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지 홀딩스 지주사가 된 거는 요단강 건너서 주식이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개인들을 많이 지분을 줬죠. 파인테크닉스도 지금 보면 인적 분할했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이제 분할할 당시에 파인테크닉스
35%를 줬고요. 지분을. 파인엠텍, 인적 분할한 회사한테는 64%의 비율을 줬습니다. 근데 그러면 딱 봐도 산술적으로 봐도 뭐 반 정도 파인한테 더 줬어요. 근데 얘는 하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파인이 막 이렇게 오르면 지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얘는 찔끔 뭐 10% 오르고 35%의 비율을 받은 파인텍스니까 계속 내려가면 이거 올라가봤자 개인은 돈 못 버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은 생방송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연휴가 있어서 토요일 날 방송할지 일요일 날 방송할지 예, 그거를 고민 중에 있고 그거는 그 공지에 올릴 겁니다. 토요일 날 방송을 할지 일요일 날 방송을 할지 예, 토요일 날 방송하시면 여러분들 놀러 가셔서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이번에는 특별히 토요일 날 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적 분할 하고 나서 재거래되고 나서 파인텍스는 하한가 같고 파인엠텍은 10% 올랐습니다. 파인엠텍은 여기서 뭐 더 오른다 만다 뭐 말은 못하겠지만 문제가 크네요. 파인테크닉스가 하한가 가서.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중 양지사가 있는데 양지사 보면 대단합니다. 이거 슈퍼개미가 샀다고 해서 그럼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가는 거냐? 그거보다는 이때 공식 하나 나왔죠. 슈퍼개미가 그 100억을 투자하는 양지사에 이거를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더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설립일이 1980년입니다. 양지사가 오래됐죠. 업력이. 근데 여기 보면 자사주랑 보면 80, 90%가 있어요. 여기 보면 김대용의 1인 5%, 슈퍼게임을 포함해서. 기존 대주주나 자사주는 안 던진다는 거죠. 근데 슈퍼게임도 안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호재가 맞물리고 시장이 세게 못 가니까 가는 겁니다. 지금 양지사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던질 때만 해도 그 슈퍼게임에 던졌나? 그래서 흔들림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쯤에서 아직 던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럼 던질 사람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밀어붙이면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으로 올라간 거지. 이건 뭐 큰 엄청나게 뭐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하나씩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3년 만에 뒷걸음해서 반도체 한파가 와서 분기 영업이익이 32% 급감했다고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못 버텨준 반도체, 삼성, 3분기 쇼크 이런 게 나오거든요. 뉴스들이 보면 오늘. 근데 삼성전자는 안 빠졌다는 거죠. 안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요새 던지는 건 금융투자인데 그거 말고는 연기금은 뭐 연기금이랑 투신이랑 사모가 좀 사고 있네요. 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오늘 샀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제목만 보면은 거의 뭐 오늘 큰일 날 것처럼 몇 년 만에 쇼크가 왔다는 둥. 하지만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왜? 이게 바로 선반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올 초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좀 더 나오기가 힘들겠다. 폰 살 사람 다 사고, 냉장고 살 사람 다 사고, 노트북 살 사람 다 사고, 이게 어디 가서 팔리려나? 삼성전자 제품이. 가전이 됐든, 메모리가 됐든,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그럴 것 같아서 빠졌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재용 피봇이 나왔죠. 태스크포스 열어가지고 배당 확대, 주주환원으로 자사주 소각, 이런 거를 특명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재용 피봇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LG전자가 역대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LG전자는 7일 3분기 연결 잠정 실적을 매출 21조, 영업이익 7,400억이라고 해서 매출은 전분기 대비 8.8% 늘어난 역대 분기 최대다. 역대 분기 최대. 하지만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얘도 보면은 이런 뉴스 나오고 나서 LG전자 주가는 오늘 올랐습니다. 소폭이지만 짧게 올랐습니다. 전 사실 대형주로 봤을 때는 LG전자가 여기서 좀 부러진 게 있어요, 경향이. 좀 많이 부러진 경향이 있는데 저는 LG전자는 회복할 거라고 봐요. 카카오는 회복 못해도 애플카에 엮여서 전 국민을 물리게 설계한 그들이 나가고 그거에 대한 효과로 줄줄줄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전장 쪽에서 매출이 좀 커지면 저는 충분히 요즘 가전 쪽이 안 좋거든요, LG가. 근데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도 된 거죠. 영업이익이 좀 덜 나온 거,
매출이 크게 최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한 거 보면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 좀 열을 올려야 된다. 또 하나는 이 푸틴이 이 핵위협 하는데 바이든이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일 거다. 바이든 롤렉스 차셨네요.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핵 관련해서는 관련주가 한창산업 또 하나가 뭐 대종화금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뭐 더 나오겠죠 이제 핵 진짜 쏘면 뭐 더 관련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한창산업이 조금 흐름이 좋다. 제가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한미글로벌 아니면 로봇주 이런 몇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오늘 로봇주도 괜찮았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 미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또 근데 저번에 또 생방송에도 말씀드렸고 마감 시장도 말씀드렸지만 빈살만이 11월에 방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달이 남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한미글로벌은 다음 주에 또 며칠 쉬다가 조정받다가 또 한 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 불꽃축제가 코로나 이후로 3년 만에 개막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답니다, 여러분. 2019년 이후로 2022년 3년 만에 여기 보시면 8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전야제를 하면서 오후 9시에 아마 7시 반쯤 시작할 것 같아요. 터트리는 것. 이미 이 원효대교 앞쪽에 이 배들은 대기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뭐 잘 안 보기도 하지만은 특히 왜냐면 벚꽃 축제, 불꽃 축제 이때는 여의도를 안 지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압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거면 외곽 쪽에서 보시는 게 이 서울 시내에서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의도 가시는 건 비추천이고 여의도 외곽, 여의도 옆에 있는 사육신 공원이 있습니다. 사육신묘. 이쪽 올라가시면 굉장히 보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사육신묘를 필두로 지도를 보시면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역대 최대 규모로 3년 만에 한다니까 여러분들 보실 분들은 정말 웅장한 그 불꽃놀이를 잘 관람하시길 바라고 월요일은 한글날이 9일이라 10일은 휴일로 잡혀 있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안 열리거든요. 이거 말고는 이제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또 쉬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요새 미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오늘 기억하실 건 금리가 불과 올라봤자 앞으로 1% 내외다. 그리고 CPI는 반드시 꺾이게 돼 있다. 물가도 잡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장은 생각보다는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여기서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깨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또 러시아에서 핵이 터지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의 문제가 나오면서 또 위기감이 고조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번 더 빠지면 전 정말 다 빠져 모든 악재를 이 세상의 모든 악재는 다 반영했다고 봅니다. 코스피 그런 위치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불안한 시기가 옵니다. 투자 시점을 잘 잡으셔서 또는 고점에 사신 종목들이 있으면 이쯤에 사신 종목들이 있으면 이쯤에 물을 타셔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바로 본전이 돼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